132페이지 49번부터 03강 자본탐상 CR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9번부터 자본탐상 CRT 0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9번 음향 방출 시험용의 계측 시험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AE Acoustic Emission 변환자, 그 다음에 나 증폭기, 다 스트레인 게이지라 필터, 이 중에서 그 음향 방출 시험용의 계측 게이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훑어봅시다. 음향 방출 시험은요, 발생 탄성파를 각 구형에 설치한 음향 검출 센서로, 그러니까 이게 음향 검출 센서로 읽어 발견한 음향 신호에 탄성파를 구출하기 위한 신호 증폭, 증폭기가 저기 있죠. 잡음 제거 등의 복합 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추출한 복합 신호 형태의 음향 조합 데이터에 재료별 탄성파 특성, 검출 파장, 주파수 해석, 종파와 횡파 요소, 파형의 반사, 굴절, 감쇄, 그림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을 바탕으로 파단 혹은 성장하는 결함 진단입니다. 이게 지금 초음파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보니까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건 이 밑에 나오는데, 스트레인 게이지는 변형 게이지입니다. 이거는 다른 시험에 씁니다. 변위 및 힘 등 기계적 양을 탄성체에 적용할 때 생기는 탄성체 표면 변형 검출합니다. 역항량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그 유력한 소다는 널리 사용되며, 금속 저항체,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신축으로 인한 저항 변화를 이용한 금속 저항 스트레인 게이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이거는 음향 방출 시험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AE와 어쿠스틱 에미션 변환자와 증폭기와 필터입니다. 자, 이거는 저도 이 음향 방출 시험 같은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전문적으로 책을 찾아본 게 아니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음향 방출 시험이 초음파 탐상 시험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음향 방출 시험과 초음파 탐상 시험 두 가지 다 진동자가 있습니다. 진동자가 있습니다. 그 진동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함을 이제 찾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이 초음파에서는 아래 위로 송신파 보내 가지고 수신파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요것은 음향 방출 시험하고 초음파 탐상 시험이 원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번 강자성체 자기적 성질에서 자개 세기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입니다. 암페어 퍼 미터입니다. 요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51번 금속 초밀입자의 특성 설명 중 적합한 것은, 초밀입자는 그 밑에 있는 걸 먼저 한번 봅시다. 입자의 지름약 0.1 마이크로미터 이하 아주 미세한 입자를 형성합니다. 분말 야금용 금속 밀입자는 입자 지름 1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금속 초밀입자의 특성 설명 중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용융점이 금속 덩어리보다 높다. 이건 아닙니다. 활성이 거의 없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온에서 열 저항이 매우 커 열의 부도체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밀입자는 요거 이제 언제 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별로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하죠. Fe2계의 합금 초밀입자는 Fe2계
합금 초밀입자는 금속 덩어리보다 더 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답인데 요 51번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밀입자가 이제 여기 FE계의 합금 초밀입자가 여기 잠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가나다는 그 반대 상황이 됩니다. 반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열자이면 열의 부도체가 아니고 열이 잘 통합니다. 활성이 있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용융점의 금속 덩어리보다 용융점은 금속 덩어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순수한 금속보다. 자, 요 51번을 잘 좀 봐주세요. 금속 가공할 때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하는 공정인 것은 냉간 가공입니다. 52번 구상흑연주철 제조 시 접종제로 첨가되는 재료는 마그네슘, 칼슘, 또 그 외에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은 세리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초밀입자는 여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속 초밀입자는 지름이 0.1 미크론 이하인 밀입자이고 모두 흑색입니다. 덩어리 금속과 달리 밀입으로 할수록 전체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1g의 표면적이 약 70제곱미터에 이르는 재료도 있습니다. 철계의 초밀입자는 보통 것보다 강한 자성을 나타내며 크롬계와 금의 초밀입자는 빛을 잘 흡수합니다. 또 은과 니켈, 구리 등의 초밀입자는 저온에서 소결하여 보통 분말의 초밀입자를 첨가하여 소결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해도 초밀입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특히 자기비파기에서 금속의 초밀입자 신소재를 별로 다루지 않고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51번을 붉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후에도 이 부분이 왔을 때 이렇게 읽어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3번 133페이지 50. 자, 알루미늄 Si계 합금으로 약 12.6% 교수에서 공정점이 나타납니다. 이 합금에 금속, 나트륨 등을 첨가해 주저한 합금을 실루민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그랬죠. 알시나실이라고 외웠습니다. 알시나실. 본래 이건 AlSi계 맞습니다. 나트륨은 0.01에서 0.1% 정도 아주 소량 함유합니다. 절삭공구강의 일종으로 500 내지 560도까지 이 왜 그러냐면은 그 선반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가공하지 않은 재료를 끼우고 회전을 빨리 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트 같은 경우 절삭공구강을 갖다 대면은 그 재료를 철강 재료를 깎아냅니다.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500 내지 560도 정도까지 가열해도 연화가 되지 않고 고온에서도 경도 감소가 적고 중요 성분은 텅스텐 크롬 바나듐이 고속도 강입니다. 그래서 고속도 강은 우리 뭐로 표시하느냐 하면은 SKH로 표시합니다. 53번 비중 4.5 이하인 경합금에 해당하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이 2.7이죠. 그죠? 자, 54번 암슬러식 만능 재료 시험기. 만능 재료 시험기를 우리는 UTM이라고 한다. Universal Testing Machine 해가지고 UTM이라고 합니다. 암슬러식 만능 재료 시험기 UTM을 이용하여 인장 시험을 한 결과로 산출할 수 없는 것은 만능 재료 시험기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신율, 인장 강도, 단면 수축률 이런 거는 가능한데 비틀림은 별도로 비틀림 시험기에서 비틀림 시험을 합니다. 다음에 55번
재료의 경도 시험 중에서 반발을 이용하는 시험법은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쇼 경도 시험지는 어떤 지지대에다가 이 시험편을 얹고 요거는 접촉대가 아니라 됩니다. 그냥 어느 평평한 곳에다가 시험편을 얹고 적당한 높이에서 이거 쇼 경도 시험기 다이아몬드 해머를 떨어뜨리면은 이 다이아몬드 해머가 재료에 닿을 때 다 반발합니다. 그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는데 이 재료가 단단할수록 반발하는 높이가 높게 올라갑니다. 이게 쇼 경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HS라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 동적인 시험입니다. 반대로 브리넬 경도는 HB, 비커즈 경도는 HV, 로크웰 경도는 HR인데 이 경도 시험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접촉대에다가 시험편을 올리고 위에 있는 앞자 그거를 갖고 딱 접촉을 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중을 가해가지고 경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 경도 시험지는 정적인 경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56번 마그네슘, 알루미늄, 비철금속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식성 개선을 위하여 소량의 망간을 첨가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아연이 마그네슘의 목표 성분 이상 함유되면 주조성을 해친다. 아연이 본래 주조성을 증대시켜주는데 이게 너무 이 마그네슘에 너무 높으면은 주조성을 또 해치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주조 조직을 조대화하여서 기계적 성질을 향상한다. 말이 아니죠, 그죠? 주조 조직을 조대화한다. 조대화하는 건 나쁜 거거든요. 조대화하지도 않지만은 조대화하여서 기계적 성질을 향상하는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은 완전히 틀렸어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을 10% 정도까지 첨가한 것과 여기에 아연을 첨가한 것이 보통 사용된다. 우리가 지금 자기 비파게 이걸 어떤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 이런 이제 금속 재료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서술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건성으로 보거나 이러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서술식은 자세히 봐줘야 됩니다. 다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여러분 주조 조직이 있죠. 조대화한다는 조대화라는 자체가 들어가면 기계적 성질을 해칩니다. 그래서 답은 다른 걸 여러분이 라나 이런 걸 조금 애매하더라도 답안을 보면 이건 확실히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됩니다. 57번 아연을 5 내지 20% 함유한 황동으로 강도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색에 가까워 모조금, 반선 등에 사용되는 황동을 우리 톤백이라고 합니다. 톤백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5 내지 20% 이거 왜 이랬나 하면 5%, 10% 뭐 이렇게 쭉 몇 가지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톤백이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5% 함유됐을 때는 정확하게는 길딩 메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톤백을 우리가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톤백이 이제 무난합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58번 기능성 재료로 실용화된 가장 대표적인 형상기억합금으로 원자비가 1:1의 비율로 조성되어 있는 합금은 티탄, 니켈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티탄, 니켈 합금입니다. 자, 티탄, 니켈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FEC 59번 FEC 상태도상에서 강과 주체를 구분하는 탄소는 약 2%입니다. 이 문제도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계 재료 같은 데는 1.78, 1.71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는 제가 찾아보니까
금속 재료에서는 보통 2%라고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자, 근데 1.78이 나왔다 해서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금속 가공할 때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하는 공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냉간 가공이라고 합니다. 구리와 구리 합금인 황동, 청동을 관찰하기 위한 부식액은 이거는 무조건 염화 제이철 용액입니다. 염화 제이철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자, 구리 합금, 황동, 청동 이런 몽땅 이제 부식제. 조직을 보기 전에 한번 부식제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부식제가 염화 제이철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60번부터 또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기계적인 시험법이니 압축시험입니다. 어떤 재료를 압축하는 압축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항복점 탄성계수 비례한도는 가능한데 용해계수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계적 시험에 속하지 않는 거죠. 60번 강 표면에 용융상태 혹은 반용융상태의 밀입자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강 표면에 매우 강력한 보호피막이 생기게 하는 표면경화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금속을 반용융 상태로 녹여서 뿌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금속용사법이라고 합니다. 금속용사법이라고 합니다. (61번) FEC 평형상태도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시멘타이트 자기변태 온도 A0고 210도죠. 자, 그 다음에 62번 구리와 납합금으로 고속 항공기 자동차의 베어링 메탈로 사용되는 것은 무조건 켈미닷금입니다. 켈미닷금. 자, 그 다음에 여기 Y 합금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거 제가 요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한번 시험을 하면 안 까먹을 겁니다. 알구니마 Y, 알구니마 Y, 알구니마 Y입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자동차 내연기관의 피스톤에 이용되는 게 또 대표적인 Y 합금입니다. 켈밋은 위에 썼습니다. 그죠? 구리, 납계, 고속, 과중,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랄루민이 있네요. 두랄루민. 항공기 재료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힌트를 만들어 외우니까 까먹더라고요. 알구니마 Y. 알구마망두. 그래서 여기 알구마망은 외우기가 쉽겠죠. 항공기 재료로 사용됩니다. 콘스탄탄 구리 54%, 니켈 45%, 망간 1%. 콘스탄탄은 이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개척기 열전대 재료입니다. 400도씨 이하 전연료에 사용되는 일종의 열전대 합금입니다. 63번 강을 질화 처리하면 내마모성과 함께 내식성을 증대시키며
안정적인 고온 경도를 향상합니다. 이러한 질화 처리에 필요한 가스는 암모니아입니다. NH3죠. 분리를 하면은 N과 수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N을 질화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입니다. 64번 시험체에 일정한 온도와 하중을 가하고 시간 경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프 시험입니다. 그리프 시험. 변형 경과를 측정하여 재료 역학적 양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은 이건 뭐냐면은 그리프 시험입니다. 자, 요 크리프 시험은 항상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이 크리프 시험은요, 굴이나 납처럼 저용융점 합금에서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크리프 시험을 하면 나중에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재료로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프 시험이라고 합니다. 크롬 몰리브덴 구조용 특수강을 우리 합금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수강을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몰리브덴 역할로 적합한 것은 몰리브덴은 첨가하면 무조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뜨임 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뜨임 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선철 화이트픽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Fe3C를 말합니다. Fe3C를 의미합니다. 이게 Fe3C가 불안정합니다. 900 내지 한 1000도씨로 가열하면 Fe3C가 3Fe 플러스 C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C 탄소는 탈탄하고 Fe는 순철이 됩니다. 순철 입산현식이며 단조 가능한 이 주철은 뭐냐 하면은 백심 가단주철이다. 자, 백심 가단주철은 WMC, 펄라이트 가단주철은 PMC, 흑심 가단주철은 BMC, 냉경주철은 chilled cast iron. 여기는 그냥 번호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약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에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5페이지로 135페이지 65로 FC 평형상태도에서 순철 가열할 때 최적이 수축하기 시작하는 점은 AC3입니다. 가열할 때는 C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AC3가 910도인데 상온의 순철을 이렇게 온도를 가열하면서 온도를 팽창률이 비슷했는데 자 여기에 AC2에 가면 갑자기 길이가 짧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소변태인데 어쨌든 동소변태는 말이죠.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화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 시험할 때 연마해야 할 금속을 양극으로 하고 불용성 금속을 음극으로 하여 전해에게서 연마하는 작업은 자, 이게 전해 연마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66번 이 문제도 앞에서 나오는데 신소재 형상기억합금으로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니켈 티탄. 그 다음 67번 FEC 평형상태도상에서 탄수함량 0.8% 723도씨에서 생기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공석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공석 반응. 자,
68번 상온에서 72방 격자 BCC에 속하는 원소는 여기에서는 크롬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금 같은 것은 모두가 다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여기서 크롬, 고용융점 금속이 72방 격자가 많습니다. 69번 시험편 최초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 인장시험 후 46mm로 측정되어 있을 때의 단면 수축열은 위에 그대로죠. 50분의 50-46 하면은 50분의 4가 됩니다. 이거 곱하기 100 하니까 8%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Y합금 알고니마 Y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Y합금에 티탄, 구리 0.2% 정도 첨가하여 피스톤 재료로 사용하는 합금은 그러니까 Y합금보다 더 티탄, 그 구리를 조금 첨가해 더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코비탈륨이에요. 두랄루민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이죠. 그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항공기 재료로 사용됩니다. 라우탈은 알구실합니다. 내연용 합금이며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에 사용됩니다. 하이드로날륨, 알루미늄, 마그네슘입니다. 일명 마그넬륨이라면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입니다. 71번 A1 변태점이고 공석 변태점입니다. A1 변태점 이하로 가열하여 당금질강 조직의 인성, 질긴 성질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열 처리는 뜨임입니다. 뜨임을 템프링이라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자, 72번 칠사망동에 주석 1% 첨가한 것으로 전연성이라면 전성연성이 조화, 관 및 판 만들어 증발기, 열경기에 사용되는 합금은 이건 뭐냐면 Admiralty 합금입니다. 자, 저 혹시나 여기에 이제 혹시 뭐 어떻게 조금 틀린 게 있나 싶어서 조금 한번 살펴보느라고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조금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 조금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칠사망동에 주석 1% 첨가한 것으로 전연성이 좋아 관 및 판을 만들어 증발기 열교환기에 사용되는 합금은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은 칠사망동에 주석 1% 첨가한 것은 에드미럴티 황동입니다. 육사황동에 주석 1% 정도 첨가한 것은 네이벌 황동이라고 합니다. 이 네이벌 황동과 에드미럴티 황동 이 두 가지는 다 내해수성이 우수한 황동입니다. 자, 에드미럴티 황동을 그 밑에 또 그려놨네. 그죠? 73황동 플러스 약 1% 주석금을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하고 내해수성이 우수한 황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